자, 문태준 시인의 산수유 나무의 농사인데, 이 제목이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진다는 얘기지. 나무가 농사를 짓는다니까, 이거 사용된 표현기법이 뭘까? 그렇지, 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이거 의인법이 사용됐지. 자, 핵심 정리 좀 이따 보고 작품부터 먼저 좀 보자. 자, 밑에 내려가서. 자,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자, 노란이라고 하는데, 노란, 뭐 이런 거, 이런 말 뭐라고 해? 시에서? 그렇지, 색채어지, 색채어. 색채어. 어이구, 깜짝이야. 어이구, 놀라라. 왜 이래, 이거. 오라. 색채어. 자,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하는데 그늘이 노랗니?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그늘도 노랗다 요거 밑줄 치고 별표를 치고 그래서 이런 표현 우리가 좀 이게 통념에서 벗어났잖아. 그래 참신한 표현이라고 해. 참신한. 신의 참신함이 드러나. 자, 그늘도 노랗다. 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그래서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는데 이제 옥말려든다라는 단어가 좀 낯설잖아. 그렇지. 옥말려든다는 것은 밑에 봐봐. 밑에 주석부분 보면은 오그러 말려든다 이런 뜻이야. 오그러 말려든다. 근데 마음의 그늘이 오그러 말려든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좀 모르겠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사용의 표현기법과 중에 우리 옆에 따로 정리 좀 할게. 자, 은유법 알고 있지? 은유법. 은유법은 형식이 좀 정해져 있어. 어떤 형식들이 있니? A는 B다 형식 있지. 원관념은 보조관념이다. A가 원관념. 다음에 두 번째 형식이 A의 B 형식이 있어. A의 B. 원관념의 보조관념. 이런 식으로.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가 보조관념인 B만 사용하는 방법. 보조관념만 쓰는 방법. 다만 C에서 원관념 A가 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자, 이럴 때 이걸 은유법이라 하는데, 이 은유법의 이 두 번째 형식을 좀 잘 알아둬야지 실행인데 좀 편해. 자, 그 다시 돌아오면,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는데, 이것도 마음의 그늘 형식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마음을 뭐에 비유해서? 그늘에다 표현한 거지. 그렇지. 마음을 그늘에 비유한 표현. 그래서, 마음이 원관념에 해당돼. 이건 은유법이야. 마음은 원관념. 은유법이고, 요게 원관념이 되겠다. 그래서 뒤에 그늘은 무시하고 마음이 오그러 말려든다고 불평한 사람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보아라는 얘기야. 그럼 불평한 사람들 동그라미 치고 보아라 누구한테 한 말이야? 불평한 사람들한테 한 말이지. 그럼 시에서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시에서 뭐가 되겠어? 그렇지, 청자가 되는 거지, 그렇지. 표면상 청자가 되는 거지. 불평한 사람들은 표면상이 청자고. 그리고 뭐뭐 해라라고 했으니까 문장 유형이 뭐에 해당돼? 그렇지.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지. 명령형 어조야. 자, 봐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이다. 그늘이 나무의 한 해 농사란 얘기잖아. 그늘이 농사이다 그러지. 그늘은 농사이다. 이것도 사용되는 표현기법이 뭘까? 그늘은 농사이다 그러니까. 비유법 중에서도 그늘은 농사이다. A는 B이다. 은유법. 그렇지. 이게 은유법의 첫 번째 형식이 되는 거지. 원관념은 뭔데? 그늘. 그렇지. 원관념이 그늘이고 농사는 비유적인 보조관념에 해당되는 거지. 자,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나무가 농사를 짓는다고 표현했지? 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다. 이거 사용된 표현기법이? 그렇지. 요거는 의인법에 해당되겠지. 요거는 의인법. 자,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꽃은 어디에서 뭐하고 그늘은 어디에서 뭐하고 있네? 요건 또 사용된 표현기법은 뭐겠어? 무엇은 어디에 뭐뭐 한다. 무엇은 어디에 뭐뭐 한다.
앞과 뒤의 문장 구조가 어때? 그렇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잖아. 그렇지. 우리 이렇게 이 구절 옆에 잡 빼가지고 어이구야. 자,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또 여기에 옆에 나란히 인접해 있지? 여기 또 옆에 나란히 인접해 있어. 플러스 인접까지. 이럴 때 사용된 표현 기법 뭐라고 해? 대구법, 그렇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 여기 대구법에 해당되지. 문장 구조가 대응을 이루면 대구법. 참고로 문장 구조라고 할 때 문장이란 말 대신 다른 표현 뭐라고 뒀어? 통사.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같은 말로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 이 둘 같은 말이야. 자, 그리고 꽃은 하늘에다가 그늘은 땅에서 넓어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존재를 위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다른 존재를 뭐 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의미하겠어. 그래서 이쪽에서 핵심은 요 그늘이 다른 존재들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이타적인 마음이다. 이거 알아둬야 돼. 자, 그리고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농부처럼 가로 묶어주고 뭐뭐처럼 나왔잖아. 뭐뭐처럼 나왔으면 상대 표현기법 뭐라고 하지? 그렇지. 요건 밑에 써있지. 직유법의 미추천차. 우리 직유법의 형식 어떤 것들이 있었어? 뭐뭐 같이, 다음 뭐뭐처럼, 무엇인 양, 무엇인 듯 이런 거 사용되면 직유법이라고 했었지. 직유법 형식도 이것도 외워줘야 돼. 같이처럼 양듯 네 가지. 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 무엇이 농부처럼? 원관념은 그렇지. 산수유 나무가 원관념은 산수유 나무지. 자,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무엇을 끌어모으면? 그렇지. 그늘을 끌어모으면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인 거지. 우리 참고로 그늘은 이게 무게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그늘이 의미하는 바는 뭐였다고? 그렇지. 배려하는 마음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노란 좁쌀 5대의 무게나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건 그늘 농사의 가치를 어떻게 감각적으로 형성하고 그래야 되겠지. 지금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감각적으로 형성한 게 바로 요 구절이 되겠어. 그래서 요 구절도 별표 쳐놔. 요 구절도 중요 구절이야. 자, 그리고 감각적인 5대라고 했으니까 수치로 표현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늘 농사의 가치를 수치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성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 수치화돼서. 자, 정리가 됐고 되었으면 위로 올라가서 그 핵심 정리 부분 좀 볼게. 갈래는 항상 패스. 성격은 교훈적이고 비판적이야. 교훈을 주고 있어. 가르침을 주고 있지. 누구한테? 불편한 사람들한테. 그렇지. 그리고 비판적이다. 누굴 비판하고 있어? 불편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지. 자, 제재 넘어가고 주제는 산수유 나무의 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함에 대한 얘기다. 자, 특징. 시각적 심상을 활용했다라고 했는데, 시각적 심상이 너무 많지? 그치? 참고로 사물이 나타나면 전부 다 시각이고, 색채어도 당연히 시각이지. 노랗다, 색채어. 자, 그리고 우리 감각이 사용되면은 생동감이 느껴지지? 그치? 감각적 심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생동감이 느껴져. 자, 그리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했다. 다음 비유적 표현을 활용했다는 것도 밑줄. 비유적 표현 많이 사용됐지. 어떤 표현 기법들이 있었어? 그렇지, 은유법도. 그렇지, 은유 있었고 그 다음에 직유 있었고 또 의인법도 비유법이야.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에 비유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의인법도 비유법에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말고. 자, 이걸 통해서 산수유 나무의 모습을 구체하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 3번. 나무와 인간의 모습을 뭐 하고 있어? 대조가 되고 있지. 그렇지. 대조는 대상 간의 어떤 점을 언급할 때? 차이점. 그렇지. 그래서 이 차이점을 강조를 해서 대조를 하여서 배려와 미덕을 강조했다.
다음에 동일한 시어랑 종결어미가 반복됐다라고 했는데 동일한 시어 어떤 시어가 반복되고 있니? 산수유나무 뭐 이런 단어들 노랗다 이런 것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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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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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고 있지. 그렇지. 됐고 그다음에 종결어미는 문장을 끝날 때 쓰는 어미를 종결어미라고 해. 종결어미 뭐가 있니? 뭐뭐다 노랗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지. 뭐뭐다가 반복이 되고 있어. 참고로 반복하면 어떤 효과 있다고 무조건? 그렇지, 운율 형성. 반복되면 무조건 운율 형성. 자, 그렇게 해서 운율 형성하고 있다. 자, 정리되었으면은, 넘어가기 전에 바로 왼쪽 부분 다시 들어가 봐. 그 전 쪽. 아니구나. 넘어가자, 그냥. 자, 다음 장 넘어가면은, 첫 번째 감상 쓰기는 패스.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기 있지? 내용 정리하기 있지? 그럼 읽어보자, 여기. 자, 1, 2행에서는 산수의 나무가 노란 꽃을 피워 그늘을 만드네요. 다음에 3행 넘어가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산수의 나무의 그늘을 보라고 말하는 장면. 4, 7행에서는 나무가 농사를 지어 그늘을 들이운다는 내용. 8, 9행에서는 나무가 농사를 지어 노란 좁쌀 5배 무게의 그늘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어. 자, 그러면 넘어가자. 다음 장. 하스팔동 들어가자. 1번. 자, 산수나무의 농사에 쓰인 시와 식구의 의미를 이해하며 이 작품의 주제를 파악해보자. 자신이 생각하는 그늘의 이미지, 이 시에서 표현한 그늘의 이미지를 비교해보자. 먼저 내가 생각하는 그늘의 이미지 보니까 뭐 어둡다, 휴식,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다음에 이 시에서 표현한 그늘의 이미지는 일단 노랗다, 참신하지? 다음에 마음의 그늘이라는 표현이 있었어. 마음을 그늘로 비유해서 표현한 거지. 다음에 그늘을 농사라고 농사. 그늘 농사를 진다고 표현했지. 그래서 이런 표현이 사용됐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늘의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보자라고 했는데 이 그늘은 누굴 위한 거라고? 다른 존재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다른 생명들이 휴식이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산수유 나무가 베푸는 공간에 해당되겠다. 그래서 다른 생명들이 휴식이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산수유 나무가 베푸는 공간 이렇게 좀 내신 봐야 되잖아.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 얘기는 지금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내신은 암기야. 짜증나도 외워야 돼.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단어가 휴식이나 위안 이런 단어 빠지면 안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 산수나무가 베푸는 공간이란 말도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자, 내려가보자. 자, 다음 19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산수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산수나무가 꽃을 점점 피우며 만들어지는 그늘을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하는 거지. 무엇을 어디에 비유했다고? 꽃을 피우며 만들어지는 그늘을 무엇에? 농사 짓는 것에. 그래서 각각 밑줄 치고 꽃을 피우며 만들어지는 그늘 이것을 농사 짓는 것에 비유를 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다음 구절로 넘어서 다음 주자. 다른 생명들에게 휴식, 위안을 주는 공간을 제공하는 산수유 나무의 정성, 노력, 요것을 의미하겠다. 요거 별표. 산수나무가 그늘 농사를 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생명들에게 휴식 혹은 위안을 주는 공간을 제공하는 나무의 정성과 노력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려가서 밑에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바꿔 얘기하면 이 시에 뭐 얘기하는 거니? 우리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마디로 뭐라고 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뭐라고 하니? 주제. 그렇지. 이 작품의 주제가 뭐냐라고 했는데, 산수유 나무의 그늘을 보여주는 배려, 평안함, 이타적인 삶의 태도, 요게 되겠지. 이타적이라는 게 뭔 뜻이야? 남을 이롭게 한다. 남타자잖아, 남타자. 그렇지.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하면 이타적. 자신을 이롭게 하면 이타적의 반대말은 이기적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아까 사람들은 이기적인데 나무는 이타적인 거지. 자, 됐으면 넘어가서. 자, 다음 문제. 산수유나무의 농사에 나타난 형상화 방법과 그 다음에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 그래서 형상화 방법,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이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중심으로 감상해보자. 자, 1번. 이 시를 낭독해보고 운율 형성한 요소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일단은 반복되는 시와 식구가 있어. 단어가 반복되는 것들은 산수유나무, 그늘, 농사 이런 단어들이 반복됐지. 다음 식구의 반복이 있는데 식구를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옆에 좀 정리할게.
시구라고 하면 뭘 시구라고 하니? 구의 개념. 구라고 하면 시구는 단어들이 둘 이상 모여서 2어절 이상을 시구라고 불러. 다시 시구는 몇 어절 이상? 2어절 이상. 요것을 시구라고 한다고. 그럼 밑에 예를 보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은 몇 어절이니? 그렇지. 농사를 띄우고 짓고 띄우고 있다니까 이건 3어절이 되는 거지. 그래서 2어절은 넘어가야지 식구라고 하는데 얘는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식구가 반복되고 있어. 다음 마지막 종결어미 반복되고 있었지. 종결어미 뭐뭐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지. 어미가 반복되고 있다. 다음 2번. 자, 다음 형상화 방법이 나타나는 식구를 찾고 그 표현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 자, 밑에. 자, 일단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했지. 그치? 그렇지. 이거 의인법. 그렇지. 이거 의인법. 의인법인데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요 구절이었지. 표현 효과는 이 나무를 사람처럼 표현함으로써 이 산수유 나무의 미덕을 표현하고 있지. 어떤 미덕? 그렇지. 이타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이런 미덕을 표현하고 있어. 다음에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색채어를 쓴 부분. 이거 참신한 표현이었지? 그렇지. 이렇게 참신한 구절은 어디?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요 구절이 참신한 표현이었어.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주느냐? 밑에 내려가서 그늘에 봄날의 따스한 이미지, 노란 이미지지. 이 따스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일단은 여기 붙여주자. 그늘에 봄날의 따스한 이미지를 부여한다. 그리고 그늘도 나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임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늘도 나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이걸 드러낼 수도 있다. 자, 다음 마지막. 만질 수도 없고 무게도 없는 대상인데 구체적 수치로 나타내요.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여기 주자. 구체적 수치로 나타내서 감각적으로 나타낸 부분. 요거 마지막 구절이었지? 끌어놓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의 무게의 그늘이다. 라고 했어. 참고로 한 대가 얼만큼이냐면 우리 물통 큰 거 있지? 2리터가 좀 안 되는 거. 그렇지. 그 정도가 한 대야. 정확히 뭐 1.8리터가 그런데 그냥 대충 2리터 물통이라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 그늘 농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 그늘 농사의 가치. 그늘 농사는 어떤 가치가 있는데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있었지, 그렇지? 그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자, 다음 3번 넘어가서 이 시에서 산수유나무와 대비된 대상을 찾아서 그 모습과 의미를 정리해보자라고 하는데 이거 별표. 자, 일단 뭐 나무랑 대비되는 거는 불평한 사람들이었지. 그렇지. 자, 모습은 나무는 그늘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그늘 넓혀가고 있어. 이 땅에서 그늘 넓혀가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렇지. 다른 생명이 휴식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베푸는 것이다. 이런 미덕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나무의 모습이야. 반면 이 사람들은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했지.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렇지. 여기 보면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 인식하다라고 했는데 요 같아 하고 요거 이기적인 태도지. 이기적. 자, 그래서 대비하면은 강조가 돼 항상. 대비되면 각자가 강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아낌없이 베풀고 배려하는 자연과 달리 메마르고 인색한 현실 속 사람들의 모습이 강조가 되고 있어. 나무의 모습도 강조가 되는데 반면에 이 사람들의 모습도 강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건 뒤에만 줄쳐놓자. 요거 메마르고 인색한 현실 속 사람들의 모습을 강조한다. 여기에 줄치자. 자, 마지막 4번. 자, 일상을 바탕으로 하여 시의 구성 요소들이 주제를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쭉 읽어보자. 자, 이 작품은 산수유 나무의 그늘이 주는 배려와 편안함이라는 가치 있는 내용을 시 형식을 통해서 문학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자,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자연스러운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참신한 발상도 있었지? 어디에서? 그늘이 노랗다는 구절. 그다음에 색채를 활용한 감각적 표현이 있었지? 어떤 색? 노란색, 그렇지. 또 자연과 인간의 대비도 있었지? 그렇지. 이걸 통해서 산수유 나무의 속성을 표현하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됐고, 넘어가서
됐다. 여기까지. 요즘은 여기까지.